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설 밥상머리 민심이 조기 대선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야의 민심 잡기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둔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도부가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설 연휴 기간도 최소한 6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길게 이어지는 명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고향에 모여서 이제 정치 얘기도 하고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지금 탄핵 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련된 말씀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조기 대선 가능성도 이제 커진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정치 선배로서 좀 어떤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네. 우리 유인태 선배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퇴장을 했다고 봐도 되잖아요. 이렇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이미 여론조사가 자기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거보다 그건 누구 잘잘못이 아니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했다고 보는데, 그동안 서로 못하게 경쟁을 한 거예요. 예. 민주당이 저렇게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고 했던 것도 윤석열 대통령 공이 큰 거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하는 이 장면이 오니까 지금 갑자기 여론조사가 저렇게 출렁 있는 것도 이재명 대표 덕을 보는 것 같은데, 좀 정치가 좀 이제 복원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그 두 사람의 이 적대적 공생이 가져왔던 아주 정치 실종을, 그래 오늘인가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연금 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몇 가지 개혁 과제들, 원래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걸었던 건데, 좀 딴 거보다 그런 걸 차분하게 이렇게 서로 의논해 가는 모습, 그게 지금 양당에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번 설을 계기로 해서 좀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 연금 개혁 같은 이런 논의를 좀. 그게 이제 이 타협 없는 대통령의 그런 통치 권력과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대충돌을 가져갔던 지난 한 해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했던 한 해였죠. 그런 기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정치가 실종된 그런 국정 운영 방식도 큰 문제였지만, 또 과도한 또 정치 입법 권력의 또 남발로서 또 국민들이 이렇게 정부와 이렇게 조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입법 권력의 한계도 다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12.3 비상계엄 그 자체는 이제 결론은 이제 법원 행사소송법으로 해서 이제 행사재판으로 앞으로 다룰 것이고, 또 위헌성 여부는 또 헌재 심판에서도 이제 결정 날 것인 만큼,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은 이제 법치고, 또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최후의 보루니까 이 법원의 판단에 다들 맡겨놓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 세력에, 또 집권 세력들의 그런 정치적 이해 덕실을 따지는 어떤 그런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게끔 철저하게 정치가 여기를 배제해 줘야 되죠. 그런 가운데 정치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정말 이제라도 정치를 좀 복원시켜서 여야간에 허심탄회한 그런 정치적 많은 논의들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 밥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나 수사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다 맡겨놓고 정치 본연의
임무,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네 번째 변론 기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일문일답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몇 가지 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포고령 문제라든지 뭐 쪽지 문제. 끄집어내라, 뭐 체포하라, 뭐 했다는 거, 그걸 둘러싸고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좀 헷갈리기도 하고 뭐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제 별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뭐 공교롭게 헌재에서 이제 정인의 입장으로서 또 피소춘의 입장으로서 이제 뭐 그쪽에서 재판정에서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은 왠지 또 국민들이 보면은 이걸 마치 그냥 입을 맞추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다면 굳이 왜 비상계엄을 왜 했냐 이런 또 의문점도 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참 대단히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나름 대통령이 비상계엄 문제를 가지고 국방장관인 자신하고 그 문제를 상의가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참 장관으로서 도리보다는 그냥 자기가 그냥 그 비상계엄 요건을 다 갖추고 또 준비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와서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했는데 그 책임을 주무장관인 장관이 어떻게 전체적인 책임을 자기가 좀 질려는 태도를 좀 그러니까 뭐 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신의 이미지를 좀 확고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재판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세동이나 과거의 차지철 이런 뭐 그냥 경호처장 그런 이미지를 좀 남기는 거죠. 예.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좀 어제 참 어떻게 보면 측근하대요. 그 당당했던 윤석열 검사, 그 서슬퍼런 그 권력 앞에서 그렇게 자식에서 뭐 쫓겨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석열 검사가 어떻게 지금 저런 정도 가지고 이걸 모면할 수 있다고 뭔 착각을 해도 어떤 부분이 좀 그러셨습니까? 아니 이미 장군들이 뭐 별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미 검찰 그 수사에서 다 진술해 놓은 게 있고 뭐 그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나오고 그랬는데 그걸 다 여기 지금 김영현 장관 하나 불러가지고 둘이 그 쇼한다고 그게 뒤집힐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 됐고 오히려 당당하게 기왕에 자기가 저렇게 좀 무모한 계엄을 선포했다가 감당이 안 되면 그 옛날에 그 기계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당당하게 나갔으면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동정이라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뭐 이런 글쎄 자세가 다 하고 여기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뭐 실제로 김용현 장관이란 사람이 뭐 거의 혼자서 저 계엄을 이렇게 부추긴 장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동안에 나온 다른 검찰 진술이고 다 있는데 저런다고 해서 저게 지금 그 헌재 판단에 뭔 영향을 줄까 싶으면서 아이고 참 정말 혀만 끌끌 차게 만들더라고요. 저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사실 이번에 TV로 생중계되다시피 해갖고서 재판이나 이런 변론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좀 납득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유인태 총장님 말씀처럼 정말 거대 입법 권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이 입법을 독단적으로 늘 남발하고 또 이제 심지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비롯한 장관, 검사들까지 문별한 탄핵이 이게 항상 그냥 일상화돼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국가 운영 이런 정부 예산마저도 일방적으로 날려버리고
이래서 국가 운영이 정말 어려웠다. 네. 그래서 이 실상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자기는 좀 이거 알려내는 길을 깊게 고민하다가 비상계엄이라는 이 수단을 선택하게 됐다. 예. 이렇게 뭐 그 좀 일관성을 유지를 한다면은 되려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기 때문에 좀 여론도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걸 마치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그런 정말 그 포고령 문제든지 또 비상 입법기구 쪽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서로 주고받기 맞추기식의 어떤 그런 문답 이런 모양새는 좀 뭐 바람직스럽지는 않았죠. 네. 네. 총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뭐 깨어나서 보니까 술에서 이거 내가 해도 보통 일이란 게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 한번 어떻게 자기 좀 극렬 지지층을 좀 선동해가지고 그 효과를 좀 보긴 보잖아요. 뭐 탄핵 반대가 저렇게 많이 뭐 여론조사에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 뭐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미 헌재 판단은 앞에 그 다른 사람들의 진술 쪽지만 해도 그 예를 들어 뭐 외교부 장관이나 지금 최상목 대행의 말을 그 우리 국민들이 더 믿지. 저 둘이 아무리 뭐 저런다고 해서 그렇게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이 줬다고 그러는 거고 김용현 장관은 자기가 대통령이 줬다는 청구하라고 그러고 옆에 사람이 줬다는 거고 조태열 장관은 직접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둘이 저렇게 짠다고 그 진실이 뒤집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자, 뭐 계속해서 이제 변론 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장을 10번 강조했고 그리고 실용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사회는 빠졌고요. 이재명 대표의 신년 회견은 이제 파격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 경제 그 슬로건 관련해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도 시장과 이제 민간 주도 성장 이렇게 이제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과 민간 주도.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간 주도. 그러면서 정부가 또 지원하는 형태.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보수 정부에서 많이 내세웠던 것과 조금 흡사하기도 한데 우클릭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하고는 사실상 국민의힘 지금까지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 지금 원리 작동 이걸 항상 뒷받침하겠다는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철학, 사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클릭 쪽으로 이렇게 수정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문제는 그 수정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앞으로 실천되고 과연 진정성 있는 담보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크게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근래 이제 국민들의 그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조기 대선이든 뭐 자기 대선에서 늘 확고한 뭐 부동의 1위 후보로서의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른 김문수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하고에도 뭐 뒤떨어지고 심지어 뭐 홍준표 지금 현재 시장하고도 뒤떨어지는 그런 조사까지도 나오고 뭐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본질적인 것은 국민들의 흐름은 이런 거죠. 국민들은 국민마다 이게 이제 국민의 생각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됐고 탄핵 심판에서 결정이 날 것이고 어떤 행태로든지.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큰 불행, 국가적 불행에 대한 또 큰 책임, 그건 입법 권력을 부여한 국민들이 있는데 그 입법 권력을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이렇게 상호 서로 잘 작동이 되는 그런 균형성을 무시하고 그냥 1인 그냥 일극체제의 민주당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일정 부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묻고 있는 방식에 대한 해답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기존의 정책 노선을 크게 수정한 우클릭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 밥상에서 민심의 밥상에서 이재명에 대한 대표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일시적인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진정성이 우려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나요? 이런 저런 가야 부분에 된다. 대해서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고민할 대목이죠. 예. 이게 뭐 일시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가는 건가요? 그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갑자기 급변침 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신뢰를 안 해요. 그 쪽 가도 조금씩 누가 봐도 좀 설득력 있게 가야지 갑작스레 급변침을 하잖아요. 예. 저게 이제 뭐 조기 대선에서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뭐 저런 거 같은데 네. 그러기 전에 그러려고 그러면 소위 재판 지연을 하기 위해서 뭐 또 선거법에 허위사실 그걸 뭐 다시 위헌 네. 신청을 한다든가 오히려 이게 그거 100번 기자회견해서 크게 믿음이 안 가는 뭐 저런 급변침보다 저런 게 더 이렇게 말하자면 불신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좀 나머지 그리고 당의 강성 당원들 국민들 겁주는 소리들 좀 그만하게 하는 게 그게 이재명 대표는 일극체제니까 난 저렇게 정책 방향을 사실 바꾸려고 하면은 당에서 충분한 논의를 원래 거쳐야 되는데 뭐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그러니까 전 뭐 다른 부분들 좀 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조금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조치들이 더 선행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정책적인 변화보다 급변침보다는 이제 재판과 관련한 뭐 일련의 어떤 뭐 그것도 그렇고 또 그밖에 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보면은 어떻게 지금 표 떨어지는 소리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몇몇 간 애들 좀 입 좀 다물게 하는 게 더 선행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도 뭐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이제 표출했어요. 그런 거죠.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에 이제 특히 작년 4월 총선에는 거대 의석을 국민들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제1당으로서 국회에 그런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신도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은 좀 전에 윤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 측근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더 안티가 높고 밉상이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탄핵 정국 속에서 되려 야당의 절대적인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그런 지지율이 국민들로부터 현격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재명 대표 중심의 지금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노선을 크게 수정하는 측면에서 정책의 변화 이걸로서 과연 국민들이 양해하고 이해하고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특히 조기 대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은 차이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노선이나 정책 수정 정도 가지고서는 곤란하다.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 현재로서는 뭐 가장 유력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뭐 유력한 대권 후보인 거는 이제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1심에서 일단 11월 15일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심 재판 결과가 뭐 3월에 나올 것이다. 이르면 3월에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 비명계가 이제 몸을 풀고 있고, 그리고 여권에서도 지금 김문수 장관을 비롯해서 뭐 오세훈,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어쨌든 2심 재판은 뭐 3월 중에는 재판부가 뭐 2월 26일 날 결심을 하겠다고 해요.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데 이르면 3월 뭐 이런. 그러면 대개 뭐 3월 중에는 그리고 원래가
그래도 한 달 좀 늦는 거 아니에요? 3개월 내에 하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는. 그게 저걸 난 이재명 대표도 담담하게, 이게 내 팔자가, 내 운명이 그거라면, 아직 그걸 어떻게, 시간을 좀 땡겨가지고, 이 탄핵을 먼저 끌어내고, 재판은 늦추려. 요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유튜브 보면서 다 보고 있단 말이죠. 네.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네. 재판에 당당하게 임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당당함을 잃은 어제 모습에 참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도 그것 좀 늦춘다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냐고요. 되지도 않을 네. 일 가지고 저러는 게 더 국민들의 신뢰만 잃게 만든다고요. 예. 좀 더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3월, 이르면 3월에 이제 그 재판 그러니까 이제 결과에 따라서는 또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싶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법원과 헌재는 항상 때로는 경쟁적 관계면서도 서로 이렇게 견제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운명은 헌재 심판에서 결정이 나오고, 그게 대략 3월 말이 될지 4월 초가 될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변론기일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작년 11월 25일 날인가 1심 선고난 공직선거법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재판 지연 전략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의 633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끝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그 항소심 전담부장 판사에게는 신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마당이니까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운명도,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별반 차이 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대로 대법이 최종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조기 대선에서 그대로 간다. 이럴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또 우리 대법원 판단 전에 이제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체로 이재명 대표와 붙는 그런 조기 대선 그림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정서도 있다는 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후보 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랄 텐데. 오히려 그렇습니까? 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